안녕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유튜브에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남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와 같은 유사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역시 내 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라고요. 그래서 두 개의 주제로 각각 영상을 따로 만들어 시공톡 가족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기획했습니다. 많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형이 뭘 안다고 그래? 형은 그냥 하던 대로 해. 야,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뭘 어쨌는데?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우리 이제 그만 보면 안 될까? 여러분, 혹시 이런 대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종종 우리는 가족 대소사에 형제자매들이 모입니다. 실제 전남 광주에 사는 63세의 정수창 씨의 가족 모임으로 가보겠습니다. 온 집안의 감도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55살, 이젠 사회에서 자리 잡았을 나이의 막내 동생은 80이 넘은 홀어머니를 모시는 문제에 대해 형의 일방적인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60살이 넘어 어엿한 집안가장으로 사는 형은 멀리 살면서 경제적 지원만 하는 동생이 괘씸했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그 어떤 남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이 관계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릴 적엔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던 형제자매가 이제는 남보다 더 어색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느끼지만 쉽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가 남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장은 지리적 거리, 멀어진 마음의 거리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고향 가는 기차표를 예매하거나 선물 보낼 택배 상자에 주소를 적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나는 왜 형제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멀리 사는 것이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물리적인 거리는 분명 우리 마음의 거리를 조금씩 벌려놓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60대 김미자 씨는 대전에 사는 여동생과 미국에 사는 오빠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엔 3남매가 매일같이 붙어 다니던 한 몸과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자 씨의 오빠는 일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동생은 결혼과 함께 대전으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매일같이 하던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으로, 나중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이제는 명절에나 겨우 한두 번 안부 인사를 건네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빠는 미국에서 겪는 삶에 희로애락이 있고 동생은 대전에서 겪는 삶에 무게가 있습니다. 서로의 소식을 들을 수는 있지만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삶의 낯선 풍경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삶이 너무 달라져 버려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는 미자 씨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물리적으로 멀어진 만큼 마음의 거리도 멀어져 버린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니스벳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이 거주하는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시와 시골, 동양과 서양 등 서로 다른 문화적, 지리적 환경에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지적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삶의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 대화의 접점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가까이 살아도 마음이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70대 박성호 씨는 형제들과 모두 차로 1시간 이내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 학원 시간 맞추고 각자 회사 일로 바쁘다 보니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명절에나 겨우 모이는데 그때마저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느라 대화가 단절되곤 한답니다. 박성호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어진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이 사연처럼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서로에게 시간과 관심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투자하지 못하면 가까이 살아도 결국 이웃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형제자매의 얼굴을 보며 낯선 기분을 느낀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동안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2장은 새로운 가족에게의 집중입니다. 결혼을 하고 내 아이가 생기면 세상의 중심이 바뀝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그 가족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죠. 나의 배우자, 나의 아이가 삶의 최우선이 될 때 형제자매는 자연스럽게 그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족 시스템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을 통해 기존의 가족 시스템은 새로운 가족 시스템으로 분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정서적 에너지는 새로운 가족에게 집중되고 원래의 가족, 즉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분산되거나 멀어지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60대 이성철 씨는 매년 명절 때마다 여동생을 만나면 어색함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여동생은 결혼 후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는데 명절 내내 여동생의 대화는 온통 아이들 이야기뿐이었다고 해요. 우리 딸이 이번에 상을 받았어. 근데 아들 교육비가 걱정이야. 시어머니가 애 봐주시는 게 힘드시대. 처음엔 열심히 듣던 이성철 씨도 몇 년이 지나자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여동생은 왜 자꾸 자기 가족 이야기만 할까라는 생각에 지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 추억을 공유하던 여동생이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어머니로 사는 삶이 전부인 듯 보였다는 것이죠. 그에게 여동생은 더 이상 자신과 함께 성장한 여동생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50대 박정숙 씨는 이와는 조금 다른 사연을 주셨습니다.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박 씨에게 언니는 명절마다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언제쯤 좋은 소식이 있냐? 처음엔 진심으로 걱정하는 말인 줄 알았지만 매년 같은 질문이 반복되자 박 씨는 언니는 나를 내 삶 그대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구나라는 생각에 서운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가족의 삶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형제자매의 삶을 온전히 존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않아? 라는 무언의 압박은 상대방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응원하는 것보다 자신의 잣대로 평가하는 어색한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3장은 가치관과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한 집에서 자랐어도 각자가 사회를 겪으며 형성한 가치관은 천차만별입니다. 특히나 민감한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견해는 피하기 힘든 대화 주제가 되기도 하죠.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를 통해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며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각자는 자유의지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이며 각자의 경험과 선택에 따라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어릴 때는 부모의 가치관을 공유하며 자랐지만 성인이 되어 각자 다른 직업, 다른 사회적 경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치관을 재정립하게 됩니다. 서울 영등포에 사는 60대 최민식 씨의 이야기입니다. 동생과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롤모델이었던 부모님처럼 늘 바른 길만 걸어왔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진보적인 사회 운동에 뛰어들고 다른 한 명은 보수적인 회사에서 임원이 되면서 서로의 생각은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명절 서로의 정치적 견해가 부딪히며 크게 다투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넌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만 하는구나. 형은 그저 가진 자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데 뭘? 결국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말이 오고 가면서 식사 자리는 냉랭한 분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둘은 괜히 불편한 이야기를 해서 관계를 망치지 말자는 암묵적인 합의를 하고 그 후로는 더 이상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지 못하게 될 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경기도 부천에 사는 50대 김영숙 씨는 형제들과의 대화에서 자녀 교육관 차이로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김영숙 씨는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는 편이었는데 언니는 끊임없이 사교육을 시키고 성적을 강조했습니다. 언니는 요즘 세상에 그렇게 키우면 애 망친다고 했고 김영숙 씨는 언니는 애를 너무 닥달하는 거 아니냐 하며 서로의 가치관을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에 대해 틀렸다고 단정 짓는 순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한 집에서 자랐지만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다음 사장은 삶의 경험과 배경의 차이입니다.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 형제라고 해서 모두 같은 삶의 궤적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겪은 삶의 배경은 서로에게 낯선 벽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공감적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는 것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삶의 경험을 하게 되면 온전히 공감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성공과 실패, 풍요와 궁핍의 경험은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자부심을 남기는데 이러한 감정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오해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릴 적 늘 함께 놀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명문대에 입학해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동생은 일찍부터 사회생활에 뛰어들어 여러 사업을 시도했지만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추석 때마다 형은 여유로운 모습으로 사는 게 힘들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동생은 그 말이 오히려 더 불편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가족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형은 동생을 위로한다고 건넨 말이었지만 동생에게는 성공한 형과 실패한 자신의 격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어도 다른 배경에서 온 경험은 서로의 이야기를 온전히 공감하지 못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60대 박선영 씨는 잘 사는 언니를 보며 항상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언니는 돈 좀 아껴 쓰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박 씨는 언니의 그 말이 마치 자신의 가난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반대로 언니는 가족인데 뭐가 불편하냐, 도와주려는 마음을 몰라주니 서운하다며 속상해했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낳습니다. 위로가 오지랖이 되고 도움이 동정으로 느껴질 때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은 차가운 거리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어도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온 경험은 서로의 이야기를 온전히 공감하지 못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음 5장은 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한 집에서 자랐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각자의 개성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 개성이 소통 방식의 차이를 낳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은 현대 사회의 개인들은 서로에게 무관심을 보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이해하기보다 표면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형제자매의 관계 역시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무관심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서로에게 진심을 드러내는 대신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가벼운 대화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는 50대 이은주 씨의 이야기입니다. 언니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 씨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고 주로 겉으로만 가볍게 이야기하는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힘든 일이 있어 동생에게 진심을 담아 나 좀 위로해 주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언니, 괜찮아. 별일 아니겠지 뭐. 라고 답하며 서둘러 대화를 피했다고 합니다. 언니는 동생이 나에게 관심이 없나라고 서운함을 느꼈고 이 씨는 언니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피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소통 방식의 차이로 인해 오해가 쌓이게 된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서로에게 깊은 이야기를 하기를 포기하고 가벼운 안부만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60대 박성진 씨는 남동생과의 소통 방식 차이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박 씨는 대화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며 자세히 말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동생은 결론만 말해라며 말을 자르곤 했습니다. 박 씨는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나라고 생각했고 동생은 형은 너무 말이 많아라며 불편해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대화를 시도하기보다 서로에게 침묵하는 것을 택했다고 합니다. 서로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기보다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할 때 관계의 벽은 높아집니다. 어릴 적에는 그저 친밀함 하나로 통했던 관계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개성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형제자매가 남이 될 수밖에 없는 5가지의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리적 거리, 새로운 가족, 가치관, 삶의 배경, 그리고 소통 방식의 차이까지. 어릴 적에는 알 수 없었던 여러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조금씩 멀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멀어졌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닐 겁니다. 가족 여러 대소사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형제자매의 얼굴을 보며 어쩌면 어색하고 낯선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눈을 감고 어릴 적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좁은 방에서 함께 놀던 기억,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던 약속, 부모님께 혼날까봐 함께 숨어 울던 그 시절의 우리를요. 어른이 되어 서로의 삶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저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매들린 레비는 완벽한 이해보다 중요한 것은 존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낯선 삶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따뜻한 마음으로 존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 한가위에는 과거의 우리를 기억하며 잠시나마 서로에게 조금 더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의 낯선 삶을 존중하며 따뜻한 눈빛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공톡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